네, 건설 공무 계속적으로 해서 오늘은 실적 신고에 대해서 세부적인 부분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실적 신고 1차와 2차로 나눈다는 거 말씀드렸고 1차 신고할 때 우리가 체크해야 될 점 보면 1차 신고는 세금계산서 위주로 신고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세금계산서 국세청 세금계산서 합계표하고 그걸 끌어오는 과정이 있거든요. 어찌됐든 실적 신고 부분은 세금계산서 기준, 즉 세금계산서가 의미하는 것은 기성에 따라서 이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니까요. 그런 부분이 있겠죠. 물론 이제 기성하고 관련되지 않은 세금계산서 발행, 성금이 있죠. 성급금. 이 부분이 이제 돈을 받아서 발행하는 성급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이 부분은 별도 처리에 유의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제 기성 비율에 따라서 또 기성에다가 넣는 과정이 있으니까요. 또 이 실적 신고라는 게 기본적으로 발주자한테 확인을 받아가지고 신고를 하는 거기 때문에 발주자가 확인을 해주는 실적 증명서가 있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발주자에게 우편으로 이 우리가 실적 신고하는 그 사이트, 뭐 전문건설협회라든가 종합건설협회라든가 뭐 이런 협회에서 출력한 내용, 그걸 가지고 발주자한테 확인 도장을 받아가지고 그 실적 증명서를 또다시 협회에게 제출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기성이 없는 현장도 신고를 해야 되느냐? 기성이 지금은 없지만 건설업으로서 이제 그 뭐 자본금 여건도 있고 그 재무제표는 나와 있겠죠.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어 줘야 협력업체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협력업체로 등록이 가능해야 오더를 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기성이 없는 현장 또 기성이 없는 업체도 영으로라도 신고하는 게 바람직하다. 뭐 이렇게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또 없으면 없는 대로 거의 그럴 필요가 없다. 일반 공사만 한다. 그러면 굳이 실적이 없는데 신고할 필요는 없겠죠. 또 흔히 실적이 아닌 부분, 즉 성급금하고 노무비는 먼저 지급을 하게 돼 있죠. 성급금을 미리 지급을 하게 돼 있잖아요, 법적으로. 그래서 노무비를 대체하거나 뭐 기타 원재료를 사오거나 이럴 때 쓰이는 부분에 돈이 먼저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만 청구를 했다. 이거는 실적이 아직 완성이 된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실적 신고의 대상은 아닌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급금이 있으면 선급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이 있을 거고 그 선급금에 대해서 이 부분이 이제 기성으로 대체되는 부분 이 부분이 있다는 거 비율만큼 전체 공사분의 그 기성된 비율에 해당되는 만큼의 선급금은 이제 실적 신고에 들어가야 된다는 부분 유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계산하는 건 다음 기회에 체크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만약에 이제 발행을 해야 되는데 세금계산서는 이제 기성에 맞춰서 발행을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기성에 맞춰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못하고 세금계산서를 기성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늦게 발행을 했다. 그러면은 그럴 때 물론 이제 세금계산서를 늦게 발행했으니까 뭐 부가세법의 가산세나 이런 그 또 매입세액 불공제나 뭐 여러 가지 문제는 있겠지만 그거하고 별개로 실적 신고는 또 어떻게 하느냐? 실적 신고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늦게 한 경우에는 실제 기성기준, 실제 준공기준 이걸 가지고 신고를 한다. 어차피 실적은 기성, 실질을 반영해야 되니까 이런 얘기죠. 물론 이제 이런 경우에 부가세법상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가지고 매입자는 불공제 부가세를 또 매출자는 가산세를 먹는 이제 불이익이 크죠. 그래서 건설업체에서 세금계산서는 제때 정확하게 발행하는 것이 공무를 담당하는 경리, 건설 쪽에 관리를 담당하는 총무 쪽 이쪽에서는 제일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이시다. 금액이 크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부분은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과거 거 실적 신고를 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그냥 넘어가느냐? 그거 넘어가면 불이익은 업체한테 있죠. 결국 실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을 인정을 받지 못하니까 뭐 입찰이라든가 또 뭐 협력업체라든가 이런 데에 끼어 들어가는데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2년치까지는
실제 과거거 누락분을 신고를 가능하니까 그 부분은 소급해서 신고하는 칸이 있으니까요. 신고를 과거 거를 소급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 좋겠습니다. 이 실적 신고의 취지는 뭘 처벌하겠다는 부분보다는 실제 실적을 반영해서 원활한 공사의 그 하도급 관계, 원도급 관계의 계약에 있어서 참조 자료를 쓰겠다. 업체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이니까 자기가 실적이 많다 그러면 실적 신고를 해야 되겠죠. 물론 이제 세무서에 부가세 매출 누락, 뭐 법인세 매출 누락 뭐 이런 경우하고는 별개의 관점이겠죠. 근데 불법 하도급이 있다. 근데 이제 현장에서는 이게 불법 하도급인지도 모르고 그냥 뭐 실적 신고하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 하도급은 건산법을 보셔야 되는데 대부분의 하도급이 면허가 있는 업체한테 하도급을 하면 별 문제는 없는데 면허가 없는 업체한테 하도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조업을 하는 업체한테 제조업자들이 우리가 사업자 등록증상에 제조업을 하고 하지만 실제로는 설치공사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건설 현장에서 공사도 뭐 공사에 준하게 하는 그런 업체들도 있다는 얘기죠. 제조가 아니라 사실은 이게 건설 쪽으로 분류가 돼야 되는데 사업자 등록을 제조업으로 내 가지고 건설에 면허 없이 창호 샤시 뭐 이런 거 건설 면허 없이 제조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낸 업체들이 있어요. 그런 업체들에게 오더를 주는 것은 불법입니다.